아침 7시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거의 사이렌처럼 울립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어제 밤에 일찍 자야지 다짐했는데요. 알람 듣는 순간 인생이 갑자기 하드코어 모드로 시작됩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는데요. 손은 이미 1.5배속으로 유튜브 뉴스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양치하면서요. 거의 앵커랑 속도 경쟁합니다. 이기지도 못하면서요. 출근길 지하철 타면 더 대단합니다. 몸은 사람들 사이에 껴있는데요. 두 엄지손가락은 따로 취업한 것처럼 이메일을 미친 듯이 처리합니다. 가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출근인지 e스포츠인지 헷갈릴 때요. 집에 돌아오면 또 놀랍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닦고 있고요.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는 AI가요. 사람이 며칠 걸릴 문서를 몇 초 만에 요약해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는 이미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편해졌는데 왜 우리는 더 바쁠까요? 왜 더 여유가 없을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이 우리 시간을 아껴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퇴근하고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오늘 뭐 했지? 왜 이렇게 시간 없었지?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익숙하시죠? 웃긴데 슬프고 슬픈데 또 웃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일상입니다. 마치 쳇바퀴 위를 도는 햄스터 같습니다. 속도를 올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더 숨이 차오릅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가면 해결될 것 같죠. 근데 막상 해보면요. 더 빨리 지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 하나를 합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리고 줄이고 배터리처럼 충전해서 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꺼냅니다. 15분 단위로 꽉 채웁니다. 쉬는 시간도요. 그냥 쉬면 괜히 죄책감 듭니다. 그래서 또 뭔가를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시간 착취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할수록 마음 한쪽이 비어갑니다. 바쁘게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느낌. 여러분 이런 순간 있으시죠? 열심히 뛰었는데요. 알고 보니 제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멈춰봐야 합니다. 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요. 진짜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혹시 너무 바빠서요. 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 오늘 끝까지 같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깊은 쪽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가냐 하면요. 탈무드입니다. 네,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렵게 말씀 안 드립니다. 오늘 볼 내용은 탈무드 아가다 제1부 제2장 2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만 들으면요. 일단 머리가 살짝 멍해집니다. 정상입니다. 근데 내용은 의외로 단순하고 그리고 소름 돋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들어보시죠. 창세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들 때 분명하게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아주 명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명령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저녁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저녁이 있으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있었다. 이미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문장 하나입니다. 근데 고대 유대인들은요, 이걸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주변에 있으시죠? 맞춤법 하나 틀리면 바로 잡아주는 분들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시제 하나 가지고 평생 토론합니다. 근데 그 집요함이 결국 이걸 발견합니다. 빛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저녁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론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요. 이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그 공간에요. 사실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 소름 돋지 않으세요? 무에서 유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요. 이미 시간이라는 틀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요. 사실은 이미 시작되고 한참 지난 다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느낌 오시죠? 우리가 시간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이미 만들어진 흐름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이다. 이제 이걸 가지고요. 아까 우리 삶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쁜데도 허무한지 그 이유가 여기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방금 본 이야기에서요. 우리가 딱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핵심 한 줄입니다. 저녁이 있으라가 아니라요. 이미 저녁이 있었다. 이거 그냥 문장 차이 같죠? 근데요. 이 한 줄이 생각보다 큽니다. 아주 크게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믿고 있던 전제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2000년 전 사람들은요. 이걸 반대로 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요.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드시죠? 뭔가 갑자기 판이 커진 느낌이요. 내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시간이라는 판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알람 맞춘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플래너 빡빡하게 쓴다고 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묵직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시간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잠깐 올라온 출연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자꾸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이 시간 내가 관리한다. 쪼개고, 늘리고, 최대한 효율 뽑아낸다.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춥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왜냐하면요. 무대를 내가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다가 조용히 말해줍니다. 시간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통제하려고 들지 마라. 그 대신 이렇게 해라. 이미 주어진 이 큰 흐름 안에서 너 자리를 찾아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걸 제대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요. 바쁘긴 한데 덜 흔들립니다. 일은 많은데 덜 지칩니다. 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남깁니다.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요. 약간 워밍업이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이었고요. 이제는 실제 적용 단계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요. 우리 삶에 어떻게 바로 쓰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5단계로 나눠서 갑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갑니다. 먼저 제일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내 안입니다. 내 생각, 내 습관, 내 감정, 이 마이크로 영역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시작 안 하면요. 아무리 큰 이야기 들어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확장됩니다. 가족, 주변 사람들, 관계로 나갑니다. 그 다음은요. 더 현실적으로 갑니다. 돈, 일, 경제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갑자기 집중력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국가입니다. 조금 더 큰 틀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전 세계, 인류 전체까지 갑니다. 조금 거창해 보이죠? 근데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고전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요. 검증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이야기 나오고요. 행동경제학, 노벨상 받은 학자들 이야기 나옵니다. 사회학 데이터도 같이 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2000년 전 이야기랑 똑같이 갑니다. 이거 듣다 보면요. 약간 허탈합니다. 우리가 새롭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오래된 거였다는 느낌이요. 그래서 더 재밌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그럼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출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요. 동시에 제일 중요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돈이 조금 더 생겨도요. 여전히 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조금만 더 벌면 여유 생길 줄 알았는데요. 막상 가보면 더 바빠집니다. 이거 약간 함정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랑 연결해서 보면요. 이유가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은 우리가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질서라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통제하려고 합니다. 러닝머신처럼요. 숫자 올리고 속도 맞추고 땀 흘리면서 겨우 맞춰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러닝머신은 내려오면 끝인데 시간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러닝머신이 아니라 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에서요. 속도만 신경 쓰면서 막 휘젓고 헤엄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나가는 것 같죠. 근데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요. 거의 드라마 장면처럼 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조금 빼고요. 물 흐름을 타면요. 훨씬 멀리 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흐름에 나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생깁니다. 속도에서 집중으로 바뀝니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있는 이 시간에 제대로 머무는 겁니다. 근데 과학도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애슐리 윌런스 교수가요. 이걸 시간 빈곤이라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없는 느낌이 가난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전 세계 직장인 50%가요. 매일 이 압박을 느낍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돈을 조금 포기합니다. 한 5만 원 정도요. 그리고 그 대신 시간을 삽니다. 이 선택을 한 사람들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관계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들 한번 멈칫하십니다. 돈을 포기했는데 더 행복해진다. 이게 직관이랑 좀 다릅니다. 근데 의미는 분명합니다. 돈으로 시간을 꽉 쥐려는 순간요. 오히려 더 쫓기게 됩니다. 근데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답게 쓰기 시작하면요. 숨이 좀 쉬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시간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그 안에서 나를 찾으십시오. 조금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가 나로 살아있는 그 시간이 늘어나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간입니다. 가족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요, 계산하고 계신가요? 가성비 따지고 계신가요? 이 말 들으면요, 웃으면서도 뜨끔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요, 우리가 회사에서 쓰던 기준을 그대로 집으로 들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요, 당연합니다. 효율, 속도, 성과 다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집에서도 그대로 쓰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과 대화하면서요, 이 대화 유익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랑 놀아주면서요, 생산성은 없는데. 이런 생각이 슬쩍 듭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 있으시죠? 근데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답이 나옵니다. 저녁은 이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요, 가정은 KTX 정차역이 아닙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곳 아닙니다.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여기서까지 빨리 가면요, 어디 가서 쉬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규칙 하나 드립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요, 효율은 밖에 두고 들어오십시오. 잠깐 쉬고 오라고 걸어두십시오. 이거 안 하면요, 집에서도 계속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연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요, 사람의 행복을 아주 디테일하게 측정했습니다. 하루를 쪼개서요, 언제 기분이 좋고 나쁜지 조사합니다. 결과가 굉장히 솔직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1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입니다. 반대로 최악은요, 출퇴근 지옥입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 만날 때입니다. 이거 들으니까 갑자기 공감되시죠? 통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비용도 아닙니다. 이건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회복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십시오. 근데 집에서는 그냥 사람답게 계십시오. 이 한 줄만 지켜도요, 삶이 훨씬 덜 지치고 훨씬 오래 버텨집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요, 다들 표정이 조금 진지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 대부분이 여기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시장, 회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요, 거의 전쟁터처럼 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누가 돈을 가져가는지, 이런 시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살아남아야 한다. 약간 이런 긴장감요. 근데 오늘 이야기로 보면요, 관점이 좀 바뀝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요, 단순히 돈만 오가는 곳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장하는 하나의 거대한 학교에 가깝습니다. 이것 조금 의외죠. 근데 가만히 보면 맞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단순히 돈을 받으려고 시간을 파는 게 아닙니다. 약간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뭘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가 계속 쌓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매일 출근하는 게 수업 듣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걸 자꾸 근무 시간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배움으로 보면요, 의미가 바뀝니다. 같은 일인데요, 맥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과학이 등장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게리 베커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간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시간을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요, 투자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가진 능력, 지식, 경험이 다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의를 하나 내립니다. 가정을요,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작은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듣고 처음에는요,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집이 공장이라고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됩니다. 가정에서 시간과 자원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아이 키우고요, 서로 배우고요, 관계가 쌓입니다. 이게 다 생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만 생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또 재미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더 벌기 시작하면요, 아이를 무작정 많이 낳지 않습니다. 대신 한 명에게 더 투자합니다. 교육, 경험, 시간 이걸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이게 바로 인적 자본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시장도요, 그냥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돈만 벌려고 하면 버티기 힘들고요, 배우려고 하면 오래 갑니다. 이 차이입니다. 자, 이제 더 크게 가보겠습니다. 개인, 가족, 시장을 거쳐서 이제 사회 전체를 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세상 정말 빠르죠? 진짜 말 그대로 번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사람들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갈등은 더 커졌고요, 피로감은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있으시죠? 편해졌는데 더 힘든 느낌이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걸 오늘 이야기로 보면요. 답이 하나 보입니다. 너무 빨라지면서요. 저녁을 잃어버린 겁니다. 즉, 천천히 생각하고 정리하고 관계를 다지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비유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는요. 엑셀만 있는 스포츠카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속도는 엄청납니다. 다들 달립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대로 끝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더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잠깐 멈추는 시간입니다. 사람이랑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화 어떠십니까? 다들 바빠서요. 핵심만 말하고 끝내는 경우 많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핵심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과정입니다. 서로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게 사라지면요. 신뢰가 같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독일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사회 가속화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모든 게 너무 빨라졌다는 겁니다. 기술도 빨라지고요. 변화도 빨라지고요. 우리 삶도 같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걸 넣으려고 합니다. 경험도요. 몰아서 합니다. 정보도요. 한 번에 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영상도 1.5배속, 가끔 2배속까지 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말합니다. 어제 배운 게요. 내일이면 쓸모 없어집니다. 경험이 축적이 안 됩니다. 이걸 신뢰성 붕괴라고 합니다. 쌓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도 못 믿게 됩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이 정보가 맞는지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속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속도만 있으면요. 무너집니다. 중간에 반드시 저녁, 즉 멈추고 정리하고 서로 연결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이 사회가 오래 버팁니다. 그리고 이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대화 하나, 오늘 관계 하나, 여기서부터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가장 크게 넓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조금 스케일이 커집니다. 나, 가족, 회사 다 넘어서서요. 이제 인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근데 우주는요. 수십억 년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하는 고민들 솔직히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 한 번쯤 듭니다. 내가 지금 이거 열심히 해서 뭐가 달라지지? 이 질문 꽤 많은 분들이 속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로 보면요. 여기서 관점이 또 바뀝니다. 아가다에서 말하죠. 첫째 날이 시작됐다고. 이게 그냥 하루 시작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요. 인간의 이야기가 딱 껴들어온 순간입니다. 이 표현 조금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짧게 살지만요. 그 짧은 순간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비유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밤하늘을 스치고 지나가는 유성 같습니다. 순간 반짝하고 끝나는 것 같죠. 근데요. 그 유성들이 하나씩 모이면요. 결국 하나의 거대한 풍경이 됩니다. 우주라는 장면이 완성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끊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앞에서 누군가 심어놓은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누군가를 위해 씨앗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뭘 남기고 갈까? 이런 질문요. 이게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일상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다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드립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요. 인류 역사는 아직도 초반입니다. 거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약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아직 튜토리얼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질문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요. 누구한테 영향을 줄까요? 답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수십억, 수조 명 수준입니다. 이거 갑자기 책임감이 묵직해지죠. 기후 문제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결정 하나가 미래 사람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이 그냥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무게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만 잘해도요.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학, 데이터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딱딱했죠? 이제 여기에 인간적인 고민 하나를 얹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분, 진짜 많이 고민한 분입니다. 시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무너질 때였습니다. 상황이 거의 난리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요. 이분이 혼자 앉아 이렇게 묻습니다. 시간이 뭐지? 여러분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대부분은요. 하다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잘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분은 안 포기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면 나는 아는 것 같은데요.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들으면요 웃기죠? 근데 또 공감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꼬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간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시계, 시계, 알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영혼의 늘어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멋있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존재합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돌아갑니다. 미래는 기대나 불안으로 존재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걱정합니다. 그리고 남는 건 하나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건요, 오직 집중해야만 잡힙니다. 여기서 갑자기 오늘 이야기랑 딱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로 도망갑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걱정하면서요, 지금을 놓칩니다. 디지털 세상은요, 이걸 더 빨리 만듭니다. 알림 계속 옵니다. 이거 봐라 저거 봐라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딱 5분만 보려고 했는데요. 1시간 날아갑니다. 시간 도둑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고요. 지금 여기 이 한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짜 시간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과 연결됩니다. 창조 전에 이미 질서가 있었다는 말, 그건 결국 이겁니다. 이미 주어진 흐름 안에서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미래 쫓아가지 말고요. 지금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이 순간에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따라옵니다. 이게 진짜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요. 여러분 삶의 속도는 느려지는데요. 이상하게 훨씬 잘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주 강력한 이야기 하나 가져옵니다. 문학 쪽입니다. 이름 들으면 다들 압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이 이야기요. 그냥 옛날 소설 아닙니다.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주인공 파우스트, 엄청난 사람입니다. 공부 다 했습니다. 지식 다 가졌습니다. 근데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스펙 다 쌓았는데요. 공허한 느낌. 여기서 시작합니다. 결국 이분이 어떻게 하냐. 악마랑 계약합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위험 신호입니다. 근데 조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악마가요. 세상 모든 쾌락 줍니다. 돈도 주고요. 권력도 줍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줍니다.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딱 행복해서요. 이 순간 멈춰라. 너무 좋다. 이 말하는 순간 끝입니다. 그때 영혼 털립니다. 여기서 분위기 약간 싸해집니다. 근데요. 이거 그냥 소설 아닙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조건 얻으려고 현재를 계속 씁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이 생각으로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그 구조 자체가요. 파우스트 계약이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현재를 계속 미루는 겁니다. 나중을 위해서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야? 근데 결말이 중요합니다. 파우스트가 어떻게 되냐? 술, 쾌락, 돈으로 구원 안 됩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결국 어디서 바뀌냐?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요. 땅 개간하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계속 배우고 부딪히면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행복은 결과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와 딱 맞닿습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흘려보내면요.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고민하고 배우고 부딪히면요. 그 순간이 쌓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 집착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분 단위로 쪼개서 사는 인생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타이머 아닙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사람들, 현대 과학자들 다 같은 말 합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요. 바쁘게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버티는 사람입니다. 흐름 속에서 중심 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배우고 기꺼이 돕는 사람입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요. 남들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삶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꽤 긴 여정을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오늘 내용을 한번 단단하게 묶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지식 브릿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리는 아가다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존재하는 질서라는 이야기였죠. 여기서 개인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시간 빈곤 이야기 나왔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 가족으로 갔습니다. 카너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순간, 가족이랑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시장으로 갔습니다. 게리 베커 이야기 나왔습니다. 시간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고 사람의 능력 자체가 자산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갔습니다. 하르트무트 로자의 가속화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빨라져서 오히려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까지 갔습니다. 미래 세대 이야기였죠.
지금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쭉 연결하면요. 하나로 모입니다. 시간은 내가 쪼개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하는 질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시간을 붙잡으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요, 그 큰 흐름 안에서 여러분 자리 하나 제대로 잡아보시겠습니까? 이 질문 꼭 가져가십시오. 답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